혹시 여러분도 집이 어디예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던 적 없으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고국을 떠나 사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바로 그 질문,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태국에서 20년이나 사신 한 한국 여성분이 보내주신 고민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분도 외국인이고 안정된 삶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누구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그런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을 해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이국 땅도 완전히 내 집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은 게 변했죠.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딜레마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뿌리 없는 삶의 현실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자연의 법칙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별이 되어라는 새로운 미션, 또 과거 지도자들은 뭘 실패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도령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길은 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뿌리 없는 해외 생활입니다. 이 막막함,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20년 넘게 해외에 살고 배우사도 외국인이고 한국에 돌아가려니 적응할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고국에 무슨 자산이나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은퇴하고 배우자 나라에서 살고 싶지는 않고 그냥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금 사는 나라에 계속 머물러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못 가는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깊은 상실감이 왜 유독 한국인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걸까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 해답이 아주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본성에 관한 자연의 법칙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건국이념,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걸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류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본성을 타고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나를 키워준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인 삶. 이 길을 선택하면 지혜와 힘을 얻게 된대요. 하지만 반대로 오직 나 자신의 안위, 내 정착만을 생각하는 사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서 결국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은 바로 한국인을 천손, 즉 하늘의 자손으로 보는 시각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때는 자연의 큰 에너지를 지원받지만 반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 지원이 딱 끊겨서 힘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나만을 위한 삶에 있다면 해결책은 아주 명확해지죠. 바로 새로운 사명, 새로운 미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민 생활을 한번 단계별로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행성의 단계로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회가 우리에게 묻는 거죠. 자, 이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건가요? 바로 이때가 받은 것을 돌려줄 때, 즉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미션은 간단해요. 바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이 자료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위해 더 잘 살려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100% 확실하다라고요. 단순히 나를 위해 돌아가는 건 자신을 키워준 사회를 저버리는 행위고 결국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한국은 도망쳐 돌아가는 곳, 도피처가 아니라 일종의 본부인 셈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교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될 때 우리 본부인 대한민국 역시 함께 빛나고 존경받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 길이 이렇게 명확하다면 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을까요?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죠. 한국의 많은 정신적 지도자들, 스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해외로 진출하셨어요. 그리고 교민들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조직과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인류의 별을 만들려 했더니 전부 똥별이 돼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각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인재를 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립되고 한국의 평판을 깎아먹는 그런 추종자들만 만들었다는 아주 아픈 지적인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딱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개인의 목적을 찾아주고 스스로 빛나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조직을 키우고 맹목적인 믿음과 충성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결과 사회에 빛을 더하는 별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의존적인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자, 그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바로잡을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 바로 정도령의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낡은 리더십 모델이 실패했다면 인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자료는 정도령이라는 고대 예언을 아주 새롭게 해석합니다. 어떤 특별한 구원자 한 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 즉 남을 위해 기여하는 삶의 길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도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위에서 군림하면서 나를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안내자,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서울이냐 방콕이냐 뉴욕이냐 하는 특정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진짜 집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 빛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